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는 최근 끝막을 내린 2014 세계 수학자 대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2014 아시안게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운의 여성 조각가죠. 까미유 클로델의 예술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수학자가 참가한 그야말로 대규모 축제였는데요. 이번 세계 수학자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박경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대회 성과 그리고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화요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수학자 대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학자 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네, 그랬죠. 네. 네, 어제 끝났습니다. 예, 참여했던 나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122개국에서 참여했는데요. 예.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1986년 버클리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부터 총 26년간을 참여한 분이 있는데요. 예. 8개를 다 참석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자기가 참석했던 8개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그런 찬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큰 대회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원섭섭하십니까? 정확히 그 말씀대로 시원섭섭합니다. 예. 어떤 점이 섭섭하세요? 섭섭한 것?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아쉬움들, 그러니까 우리 수학자가 수상도 받고 정말 좀 더 드러났으면, 그게 더 우리한테 또 더 자산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네. 있겠죠. 근데 네. 하지만 우리 젊은 수학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이나, 정말 세계 수학자들과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또 시원했습니다. 예. 대회가 일단 끝났는데, 조직위원회는 곧바로 해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존속하면서 이제 저희가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행사 하나로 끝나면 수학계가 또 얻는 게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2가지 토끼를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두 가지 토끼를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학 강국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예. 수학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다른 축구 강국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동네에서 축구를 즐기는 그런 동네 축구장도 역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세계적인 여기 수학 강국이 되려면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이제 배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 문화의 한 부분이 돼서 즐기는 그런 또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2가지가 다 이제 이번에 이제 준비 끝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제시됐는데, 어느 정도의 적어도 가능성은 이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수학 수준이 높아진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회 유치가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희가 역대 대회들을 조금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 양적으로만 따지면 양이라는 의미는 뭐 수학 논문의 뭐 숫자라거나 뭐 국제회의 숫자라거나 뭐 수학을 전공하는 뭐 박사의 숫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예. 그 이런 양적인 척도로만 보면 뭐 그 역대 개최국들이 전후로 해서 뭐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 10위권에서 7위 정도로 급상승했고, 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위권에서 2위권으로 한 10년 안에 올라갔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양적인 성장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아마 이번에 이미 우리가 양떡을 많이 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될 것인데, 즉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뭐 세계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임팩트를 주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계기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수학 수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적인 기준은 이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면 되니까요. 예. 대충 한 12, 11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수학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양적인 또는 질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을 받는 그런 수학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보면 압도적으로 현재는 미국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미국은 다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국적은 사실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이제 미국 수학계의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수학하면은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신용카드를 쓸 때나 또는 이동통신사 요금제, 또 보험, 이런 데도 다 수학이 적용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전에 특히 신용카드를 쓴다, 뭐, 역시 항상 걱정되는 게 해커들 또는 뭐, 이제 피싱 이런 거 걱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론이 이제 수학에서 수학의 암호학이라는 이론이죠. 뭐 또 이동통신에서도 굉장히 이제 멀리 가다 보면 신호가 뭐 어디 공기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바뀌거든요. 디지털 신호가. 그렇죠. 그 신호를 이제 원래 신호로 이제 어디에 에러가 났는지를 다 분석해서 다 자동으로 고치는 수학 이론, 코딩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원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최근에는 금융 또는 보험 이쪽의 수학과 출신들의 진출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 잘못 개발하면 그 보험회사가 망합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줘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대리사라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예. 이분들 대부분 다 수학과 출신들이죠. 그렇군요. 그 병원에서 MRI를 찍을 때도 수학이 적용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MRI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다가 이제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자기장을 딱 쏘면요. 자석이죠. 그러니까. 예. 자석 사이에다 우리 몸을 두면 이 자석이라는 게 잘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장이 흐르는데요. 그 자기장이 우리 몸을 끄틀면서 튑니다. 야. 우리 몸에 있는 각종 그 장기가 그 자기장을 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건 자기장이 이제 휜 걸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자기장이 흰 모습을 잘 보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흰 모양을 만들었을까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하는 수학 이론을 역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역문제 이론이라는 걸 써서 원래 그 안에 있는 장기의 모양을 유추해내서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게 MRI. 예. 수학이 관련이 없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군요. 현대 특히 21세기에 와서 산업 문제의 돌파구를 수학이 주는 경우가 아주 예.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청취자 한 분이 그 질문을 꼭 드려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를 이번 그 세계 수학자들 기간에 세계적인 석학들과도 자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공통의 관심사고 우리 사회가 처한 중요한 주제니까요. 예. 근데 그분들이 먼저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몇 개 얘기하더라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첫 번째,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답을 절대 주지 마라. 먼저 주지 마라. 이런 얘기 꼭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흔히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실천은 어려운 건데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꾸짖지 마라, 두려움을 주지 마라, 이런 건데, 예.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특히나 이 객관식 평가, 사지선다형 평가의 문제가, 예.
99% 맞아도 1%가 틀리면은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재밌어지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조심하면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수학들을 하면서 특히 그 수학이 옛날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당시의 배경, 미적분이 출현할 때 뭐 뉴턴이 천체 운동을 취소하려고 고민하다가 결국 뉴턴 이제 미적분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당시 역사적 상황을 같이 가르쳐주면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흥미를 갖게 됩니다. 예. 보통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 연령대를 언제로 볼 수 있나요? 이 개인차가 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좀 더 어리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시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뭐 슈퍼마켓에 같이 데리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5개를 같이 사면은 가격이 얼마인데 하나씩을 따로 사면 가격이 얼마예요? 자, 어떤 네. 걸 사면은 뭐 얼마가 이익일까? 애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적어도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게는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수학계를 위해서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도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필드상 수상자 몇 분을 보면서 몇 가지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중에 이번에 필드상 받은 4분 중에 3분이 1995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당시 고등학생인데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아마 경쟁하면서 만났던 모양인데요. 예. 근데 19년 만에 이제 한 날, 한 시각, 한 장소에서 같이 필드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19년 만에 재회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근데 이분들이 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당시에 특히 회교권 여자분은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한 그런 문화에서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기까지 했었다는데. 예. 근데 결국은 그런 국제대회에서 자기가 실제로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주위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이제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서 그 힘이 자기를 여기까지 데리고 이끌고 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채널로 경쟁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채널을 자꾸만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수학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남미의 최초의 필드상 수상자인데 예. 이분은 16살에 인파라고 하는 브라질 수학연구소에 학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6살. 그래서 5년 만에 그리고 21살에 거기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한 학생에게는 비상한 천재에게는 또 비상한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것들이, 없나요? 저희는 연구소에서 학생을 길러내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 공통으로 하는 UST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수학에 특화된 특히 천재성 있는 학생에게 어떤 맞춤의 어떤 과정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 세계 수학자 대회 박형주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른 새벽 시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쓰레기 수거 차량을 보면서 과연 저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마포 자원 회수시설에 다녀왔는데요. 마포 자원 회수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동식 소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마포자원 회수시설은 쓰레기 처리 용량이 750톤에 달하고 서울시의 서대문, 중구, 용산, 종로, 마포구 이렇게 5개 구로부터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된 그 쓰레기를 첨단 연소 공정을 통해서 유해가스를 최소화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열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각된 재를 재활용하여 보도블록을 만드는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면 고온의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을 회수하여 일부는 시설 가동에 이용하고 대부분은 전력을 생산한 후에 열 공급 설비로 보내서 인근 공동주택과 상업지구의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포 자원회수시설 네. 그 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나요? 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견학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쓰레기는 반입 저장 및 공급 설비, 그리고 소각 및 냉각 설비, 연소가스 처리 설비, 마지막으로 소각 재처리 및 재활용 설비로 이루어진 4단계 공정을 거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각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들어오면요, 쓰레기 벙커로 투입이 되고요, 크레인으로 파쇄를 한 후에 여러 번의 연소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이옥신 분해 과정이나 산성가스와 중금속이 분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유해물질 분해 과정 덕분에 법적 규제치 0.1 나노그램보다 10배나 적은 0.01 나노그램이 굴뚝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전광판이나 웹사이트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날 해설을 해주신 오유닉 해설사의 목소리도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중앙 제어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안쪽에 보셨던 모든 시설들을 이제 컴퓨터로 제어를 하는 곳입니다. 혹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몇 명 정도가 필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30명이요? 거의 대부분 오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만 이제 2명이서 제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조에는 8명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크레인 조정하시는 분도 있고, 운전팀, 뭐 정비팀 이렇게 포함해서 총 8분입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이제 밤에 껐다가 아침에 켜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제 휴일도 없이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로타리 킬른 뒤에 카메라가 위치했기 때문에 모니터에서는 동그랗게 표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견학을 온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찾은 지난 수요일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 신청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환경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을 크게 뜨고 수첩에 메모까지 해가며 해설사 선생님의 해설을 들었는데요. 견학을 마친 학생들은 자원회수시설이 기존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깨끗하게 잘 처리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더 안심이 된다는 의견 전해주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쾌적해서 놀라웠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요. 이날 견학을 함께 하신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소각, 매립, 재활용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거 보고 잘 배워서 또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된 쓰레기 처리 시설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내부를 견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열기도 좀 약간씩 느껴지고 보면서 설명을 들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벽돌 같은 걸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해서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소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처리가 되게 많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상 깊었다 해야 되나? 난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매각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 그게 이제 또 거기 안에 있는 가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많이 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마포 자원회수시설 토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토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포 자원회수시설에는 이면지를 활용한 노트 만들기, 친환경 달력 만들기나 환경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마포 자원회수시설 토요 특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또 바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김동식 소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초중 고교의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대비하여 폐자원 활용 공예 및 견학을 중심으로 한 토요 특강을 개설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학부모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 홍보로 외국인 방문객 유치 확대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보심으로써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한테 유용한 자원으로 되는지 오셔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면은 자원해수시설 갈 수 있나요? 네, 마포 자원해수시설은 6호선 월드컵 경기장이나 마포구청역에 내리셔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마포뿐 아니라 노원이나 양천, 강남에도 자원해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견학 3일 전까지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10인 이상일 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견학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해수시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물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내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거. 유익한 라디오로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시에서 전통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전통문화 체험은 물론이고 각종 공연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정까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소식과 함께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여성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천재적인 소질에도 불구하고 로댕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던 비운의 작가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 단원고 학생 김우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건강 악화로 긴급히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의료진, 변호사 등과 함께 구급차로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주택에서 난 불로 20대 남매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응암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층에서 살고 있던 20대 임모남매가 숨지고 2층에서 피신하기 위해 뛰어내린 24살 도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생 부모는 해당 교사가 체육 수업 시간에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참치에는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은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은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권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미 식품의약국의 웹사이트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분석에 사용된 참치 통조림 샘플 가운데 20%는 수은 함유량이 FDA가 공고한 평균치보다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인천시가 2014 아시안게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물범 3남매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원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 아시안게임 명단 엔트리 접수 마감이 됐죠? 네, 마감됐습니다.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그 참가 규모를 정하는 그 명단 엔트리가 북한을 비롯해서 그 45개 오시 회원국 그 선수 총 9,757명으로 잠정 접수 마감됐습니다. 예. 그 명단 엔트리가 그 접수 마감됨에 따라서 그 국가별로 그 세부 종목별 선수 엔트리 적정 여부와 출전 세부 내용, 그리고 선수 자격과 그 경기 성립 최소 참가 조건 등의 심사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종목별 아시아 경기 연맹과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의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최종 명단 엔트리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별로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네, 그 엔트리 그 접수 결과 그 최대 규모 참가국은 중국이 899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국이 831명이고요. 일본이 717명, 그 다음에 인도가 66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소 규모의 국가는 그 브루나이가 11명이 접수됐고요. 예. 그리고 부탄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그 북한은 그 14개 종목에 150명이 이제 명단 엔트리를 제출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남자가 70명이고 여자가 80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단체 종목 조추첨도 있었다고요? 네. 그 오전 8시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그 인천 중구에 소재한 그 하버파크 호텔에서 진행됐는데요. 예. 축구, 농구, 배구 등 그 8개 단체 그 구기 종목과 그 배드민턴, 체조 등 10개 종목에 대한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날 행사에서는 그 아시안 게임 그 단체 종목에 참가하는 그 15개국 관계자와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감독관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조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특히 그 조추첨식에는 그 북한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들도 그 참석을 하였고요. 예. 북한에 출전한 체조와 축구 2개 종목에 대한 조추첨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7대 광역시 KTX 역사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아,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과 그 장애인 아시안 게임의 그 붐 조성을 위해서 그 전국 7대 도시 그 KTX 역사를 돌면서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 7대 강시 KT 역사를 그 순회하는 그 이번 이벤트는 그 오는 8월 22일에는 그 인천 국제공항역과 서울역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겠고요. 예. 23일에는 그 대전역과 동대구역, 울산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일에는 그 부산역과 강주역을 찾아서 KT 역사에서 물범 3남매를 찾으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대국민 이벤트의 내용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예. 먼저 그 오프라인 참여 방법은 전국 7대 강요시 KTX 역사 그 이용객들이 아시안 게임 캐릭터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이제 지정된 응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그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참여 방법은 다음 포탈이나 그 페이스북의 배너 광고 그 대국민 그 이벤트 페이지를 클릭한 후에 예. 지정된 응원 메시지인 인천 아시안 게임 화이팅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나요?
당첨자는 그 1, 2차에 걸쳐가지고 총 그 14명을 선발해서 이제 경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1차는 9월 2일에 발표하고 2차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경품이 어떤 경품인가요? 경품은 그 상품권 등 그런 입장권이나 상품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천의 전국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문을 열었다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8월 21일에 전통문화 이제 메카로 자리 잡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이제 2012년 4월부터 이제 2014년 6월 말까지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건물 규모는 연면적 7,134 평방미터에 이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내 공연장 189석이 구석과 전통문화 체험관, 야외 공연장 등이 이제 설치가 됐고요. 예. 전국 최대 규모의 27개 기능 해능 공방 시설을 또 갖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방 시설을 갖추면은 거기서 기능하고 있는 공방을 누가 만들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운영이 중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인가요? 네,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예능과 기능 분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와 이제 시지역 무형문화재 단체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통 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무형문화재 전승 공연과 전시는 이제 물론이고, 시민 대상으로 수강생을 이제 모집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전통문화 체험관에서는 시연가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겠습니다. 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로 이제 하겠고요. 예.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소개 등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와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티투어와 연계한 무형문화재 공연과 체험을 예. 총 60회에 걸쳐 특별 공연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원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오늘 금요문화살롱 시간은 그동안 처음으로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천재적인 조각가였음에도 연인이었던 로댕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던 비운의 작가 까미유 끌어들인데요.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작가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난 한 8개월 동안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가만히 보니까 여자 작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 서양미술사에서는 17세기에 젠차르스키라는 작가가 거의 첫 여류 작가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료는 거의 남아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 몇백 년간 또 여류 작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끌레들처럼 조각가는 또 정말 없어요. 네.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엄밀히 보면 당시 여성에 대한 여성의 지위가 여류 작가의 부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남성의 이름을 빌려서 뒤에 숨어서 작업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 그러하죠. 이러한 남녀 비율의 불균형은 솔직히 저 같은 같은 여성으로서는 그래 기분 좋은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성 작가들이 작가로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많이 됐었던 이 끌로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끌로델은 로댕의 연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아시리라 생각돼서 끌로델의 작품 세계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까미유 끌로델 어떤 작가였나요? 끌로델은 북프랑스의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나고요. 네. 그녀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 아주 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이며 또 다부진 눈매며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아주 강단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딘가 그늘이 들어져 있는 그런 얼굴이란 말이죠. 잠시 그녀의 결말을 좀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약 30년간 거의 수감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그 거의 그 공동 무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장돼서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없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녀의 이 파란만장했으리라 예상되는 그 인생이 바로 이런 그녀의 강한 성격 그리고 어두운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클로델의 그런 어두운 심리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클로델이 그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었던 어린 시절에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클로델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마치 그 오빠의 죽음이 클로델의 탓인 양 그녀를 되게 미워하고 또 그녀 이제 아래 여동생을 굉장히 편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클로델은 이제 자기 밑에 4살 차이 나는 남동생 폴이라고 하는 동생과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슬픔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 폴이 폴 클레덜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인이자 외교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말년을 보면 오로지 폴하고의 어떤 관계만 존재할 정도로 클로델과 폴의 관계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렇군요. 클로델의 그런 성장 과정이 그녀를 예술 세계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로델이 17살 되던 해에 파리 그 몽파르나스 지역으로 이사를 와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굉장히 예술이 막 넘쳐나던 그런 장소였죠. 그녀는 폴과 함께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던 그런 아주 그 천재적인 솜씨로 에콜 데 보자르라는 아주 유명한 파리의 미술학교에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게 되나요? 그 시절 여성이 미술학교에 들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를 어쨌든 떠나서 핵심을 놓고 보면 클로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이 거부된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는 그 멘토 같은 이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조각가 알프레드 부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각가가 재직하고 있는 아카데미 같은 데서 이제 젊은 그런 다른 여성들과 같이 조각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부셔와의 인연이 클로델을 아주 지옥으로 빠뜨리게 된지는 그 누구도 당시에는 몰랐죠. 클로델이 지옥에 빠졌다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부쇼가 클로델에게 소개시켜준 남자가 바로 로댕이에요. 이제 로댕이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클로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제 뭘 좀 볼 줄 아는 로댕이 딱 한눈에 그녀의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알아보고 바로 자신의 조수를 채용을 해요. 당시 젊은 여성이 유명한 작가의 어떤 조수가 된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유명해지죠. 클로델은 들어가자마자 그 유명한 그 지옥의 문 제작의 1등 조수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델을 아주 좋아를 하고요. 그런데 그냥 둘이 작업이나 하면 별 탈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 그 둘이 사랑에 빠지죠. 그 로댕의 조각이 아주 강하고 남성적인 어떤 그런 면모가 있다면 클로델의 조각은 아주 명상적이고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녀의 사콘탈라라는 조각을 보면 남녀가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관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고요. 그 제 생각엔 클로델처럼 어떤 그러한 대리적인 재질을 100% 이해하고 또 그 재료에 숨어있는 성질과 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절묘하게 어울려 놓을 수 있는 작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훌륭하게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그녀가 그 원수 같은 사랑 때문에 인생이 아주 묘하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분명 많은 걸작을 남기고도 로댕의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아주 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댕의 연인으로만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순전히 클로델 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클로델 탓인가요? 클로델이 점점 공사구별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해야 된다고 로댕을 막 압박을 하죠. 이제 작업을 잘 하다가. 하지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로댕에게는 20년간 헌신적으로 그의 곁을 지켰던 여기 로주가 거의 와이프격인 로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클로델은 이제 로댕의 아내가 돼서 그와 영육간에 혼재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안달 복달을 합니다. 별 미친 짓을 다 하는데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또
또 완성도 화려하면서도 아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그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데 모든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녀의 모든 정신은 온통 사랑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로댕은 로즈를 선택하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그 클로델은 이제 버림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의 지옥 같은 사랑이 끝이 나는데요. 클로델이 미친 듯이 작업에 이제 몰두하고 개인전을 여는 시기도 이후예요. 그래서 솔직히 클로델의 천재성에 늘 질투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주 그 로댕이 질투하고 있었던 건 아주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로델이 은근히 이제 그 어떤 그녀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댕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클로델에게는 굉장히 굴레가 되고요. 그래서 로댕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점점 증오로 바뀌고 급기야 편집증 증상이 심해지는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클로델은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네.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수감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재밌는 건 이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걸 주도했던 사람이 그 클로델의 동생 폴이라는 거예요. 완전 어렵죠. 예. 그래서 하긴 근데 보면 제가 클로델의 동생이었대도 그랬을지 모르는 게 로댕이 자신의 아이들을 도둑질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이러면서 클로델이 맨날 난리를 쳐요. 또 툭하면 로댕의 집에다 돌도 던지고 욕하고 뭐 별 스토커 짓을 다 하죠. 그래서 결국 폴이 이제 그녀를 가두는데요. 클로델은 30년을 정신병원에서 늘 폴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때처럼 폴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되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는데 폴은 그런 클로델을 외면하고요. 또 이제 몇 번은 클로델이 병원을 나올 수 있었는데도 또 외면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병원에 30년을 살게 냅둬요. 그러면서도 이제 폴이 이제 재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큰 돈 희생하는 정도로 하고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클로델은 결국 행여봉자 신세가 돼서 공동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요. 뭐 대개들 그러잖아요. 여자 팔자 뒤움보 팔자라고요. 남편에 의해서 자신의 지위가 정해지는 세상을 우리 같은 여성이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기는 해도 제가 이제 클로델을 보면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클로델의 끔찍하고 쥐역 같은 그 악연의 사랑이 한 여성 거장을 파멸시켰으니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 여성들도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까미오 클로델은 불우한 세상 때문이어서 그렇지 진실로 위대한 조각가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클로델이 정신병원에서 조각을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던데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앉아서요. 맨날 이제 그 강박에 시달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맨날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할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폴만 오기를 기다려. 아니 하고 싶어도 온통 이제 그 뭔만 하면은 이제 로댕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살았죠. 바보같이. 예. 지금까지 김인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티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티스테이션.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보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
건강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도시에서는 세련된 SUV가, 여행 갈 땐 더 넓은 SUV가 필요하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선열 시트, 동시에 공간의 넉넉함까지. SUV 2대의 효과 맥스 크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